디아스포라를 향한 하나님의 꿈 GBS 글로벌 투데이와 함께합니다. 글로벌 투데이 뉴스, 미국과 한국, 전 세계 뉴스를 종합해서 보도해드립니다. 진행의 진미입니다. (1950년 2월 25일) 북한군이 남한을 침공하면서 시작된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 동안 지속됐습니다. 한미 우호협회는 한국전 휴전 기념일을 기해 전국 6개 도시 주요 고속도로에 올해도 땡큐 아메리카 빌보드 광고를 내걸었습니다. 한미 우호협회는 한국 전쟁 당시 한국을 지키기 위해 파병돼 희생을 한 미군의 헌신을 추모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빌보드 광고를 1996년부터 미 전국 주요 도시에 설치해 왔습니다. 이번이 30년째입니다. 올해에도 7월 20일부터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댈러스,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등 전국 6개 주요 도시 고속도로에 장소에 따라 2주 내지 4주에 걸쳐 빌보드 광고가 전시됩니다. 1996년부터 광고비를 사비로 부담해온 한미우호협회 박선근 회장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협찬으로 우리 광고를 보는 인원을 배로 늘리게 됐다고 밝히고 매일 약 150만 대의 미국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이 우리들의 감사 광고 앞을 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협회 측은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한국인들을 보호하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했다며 한국인들은 말합니다. 땡큐 아메리카라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한국전쟁에서 미군의 희생은 북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한반도의 절반을 구해내는 임무를 완수했다며 그 혜택으로 5천만 한국인들이 자유와 나라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간의 전쟁에서 36,568명의 미군이 전사했고 10만 3,284명의 미군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미우호협회는 매년 정전기념일인 7월 27일을 전후해 조화를 헌화하는 추모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조지아주 둘루스 소재의 연회장 페인 콜리 하우스에서 거행됩니다. 이란 관련 업데이트입니다. 이란의 요르단 미군 기지 공격으로 사망한 2명의 미군 병사 신원이 확인됐었죠. 또 한 명의 신원도 공개됐다고 하는데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전합니다. 미국은 20일 이란의 군사시설을 겨냥한 추가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장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20일 성명을 통해 이날 밤 이란의 군 지휘시설과 해상전력, 미사일 드론 발사시설, 방공망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번 공습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는 민간 선박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 능력을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도 이어졌습니다. 이란은 21일 미국의 공습에 대응해 쿠웨이트와 바레인, 요르단의 미국 자산과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군은 이날 성명에서 쿠웨이트의 아리프잔 미군 기지에 배치된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을 미사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르단군은 21일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3발을 자국 영공에서 유격해 격추했다고 밝혔으며 쿠웨이트도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응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레인도 새로운 이란의 공습에 대응하고 있다며 전국에 공습경보 사이렌을 울렸습니다. 미국은 현재까지 쿠웨이트와 바레인, 요르단의 미군 시설이 실제 공격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은 20일 성명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또 자신들이 운영하는 산하 소재 인도주의 작전 조정센터가 세계 주요 해운사들의 이메일을 보내 사우디의 모든 항구에서 선박의 화물 선적과 하역을 중단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반하는 선박은 제재는 물론 예멘군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상선을 겨냥한 공격도 이어졌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지난 19일 아랍에미리트와 오만 인근 해역에서 상선과 유조선 등 최소 3척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선박은 화재가 발생했고 일부는 선체가 파손됐으며 한 유조선은 승무원들이 모두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상선 운항은 계속되고 있으며 미군이 항행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5월 초 이후 약 900척의 상선과 4억 5천만 배럴의 원유 수송을 지원했다며 민간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전쟁부는 중동부에서 숨진 3번째 미군 희생자의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전쟁부는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이얼빌 출신의 마이클 에마니엘 스윈턴 상사가 지난 19일 이라크 아르빌 공군기지에서 격추된 자폭형 무인기를 통해 폭파하는 과정에서 숨졌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를 이유로 해외에 거주하거나 여행 중인 미국인을 대상으로 전 세계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란과 친이란 세력이 해외의 미국 시설과 미국인을 추가로 겨냥할 가능성이 있다며 해외 체류와 여행 중인 미국인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항공편 취소와 일시적인 영공 폐쇄, 여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핵심 장비인 원심 분리기 수천 대를 지하 산악 터널로 옮긴 것으로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곡괭이산, 픽엑스산의 지하 터널 단지는 지하 90에서 135m 깊이의 화강암 아래 건설돼 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이란이 조종할 수 있는 무장 세력을 이용해 홍해까지 봉쇄해서 위기를 고조시키려고 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예멘의 친이란 무장 세력 후티 반군이 홍해 봉쇄를 선언한 것에 대해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처리할 것이라며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21일 이란과의 전쟁으로 현재까지 375억 달러가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연방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면서 그 수치에는 회계연도 말까지 예상되는 추가 운영, 유지비, 군인급여, 기타 비용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375억 달러 중 일부 항목은 현재까지의 실제 비용을 의미하고 군인급여와 운영 유지비, 기타 비용은 9월 30일 회계연도 말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포함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추가 예산 876억 달러 중 670억 달러가 전쟁부 관련 예산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체로 맞는 수치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확보한 예산 가운데 아직 750억 달러의 미집행분이 있다는 지적에 수긍하면서 우리 군을 재건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계획과 사업에 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민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를 1년 연장했습니다. 21일 연방관보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전날 자국민의 북한 여행 금지를 내년 8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공지를 관보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여동생 달린이 지난 7월 11일 오빠의 갑작스러운 별세 이후 그의 상원 의원직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린 그레이엄 노도는 마음의 평화를 얻었으며 이스라엘 및 낙태 반대 문제 등에서 확고한 보수적 입장을 견지했던 오빠의 뜻을 이어가야 한다는 소명 의식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헨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오빠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따라 자녀 임기를 수행할 인물로 그녀를 지명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내년 1월에 만료되는 임기에 남은 기간을 수행하기 위해 취임 선서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며 그녀의 입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의 장례식은 다음 주 워싱턴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거행될 예정입니다. 검시관의 예비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대동맥 파열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검 결과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홍아리엘 워싱턴 특파원이 전하는 소식입니다. 워싱턴 소식입니다. 미주 한인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한인 2세 청년들을 믿음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특별한 집회가 워싱턴 지역에서 열립니다. 워싱턴 지역 한인 교회 협의회는 오는 7월 31일 금요일 저녁 7시 버지니아 스프링필드에 있는 인터내셔널 갈보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브릿지 프로젝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의 주제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세대여 일어나라 입니다. 성경 속 다니엘이 거대한 제국의 문화 속에서도 믿음과 거룩함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의 청년들도 세상의 성공과 가치에 휩쓸리지 않고 복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발견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워싱턴 지역 한인 교회 협의회는 한인 2세들이 한인 1세들의 눈물과 기도 그리고 헌신을 이어받아 한국의 아름다운 뿌리와 미국의 문화를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오하이오주 주무장관 후보인 토어 마라스가 강사로 나서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 지도자로 일어서기 위한 도전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찬양은 God's Covenant Love 찬양팀이 맡았습니다. 행사 당일 저녁 6시부터는 참석하는 청년들과 성도들을 위해 무료 저녁 식사가 제공되며 집회는 저녁 7시에 시작됩니다. 장소는 버지니아 스프링필드에 있는 인터내셔널 갈보리 교회 드림 센터입니다. 워싱턴 지역 한인 교회 협의회는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아직 신앙을 접하지 못한 청년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지역 교회와 부모 세대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은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상의 흐름에 끌려가는 세대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뜻을 정하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세대. 이번 브릿지 프로젝트가 한인 2세 청년들이 자신의 믿음과 정체성을 발견하고 교회와 한인 사회 그리고 세상을 연결하는 새로운 지도자로 일어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워싱턴에서 GBS 뉴스 아리엘입니다. 그 밖에 미 국내외 소식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9월 유엔 총회를 앞두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 선언 초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부는 온라인상의 발언과 플랫폼 검열을 규제하는 법률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 문서에 대해 세계 지도자들의 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이 선언문 초안은 미 행정부가 역사적으로 민주적인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법률과 규제 체계를 각국 정부가 거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명국들에게 허위 정보, 잘못된 정보 또는 혐오 발언을 포함한 허위 발언을 처벌하는 것은 해당 발언이 직접적으로 폭력을 선동하지 않는 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음을 인식할 것을 약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해당 문서는 아직 초안 단계이며 행정부는 어떤 정부에 접촉했는지 또는 어떤 국가가 서명에 동의했는지의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법을 두고
워싱턴과 브뤼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한국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일명 입틀막법이란 개정안이 미국 기업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정통망법 개정안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제기돼 있지만 국회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9월에 인공지능 관련 회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 5명을 인용해 로이터 통신이 21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두 초강대국이 점점 더 강력해지는 경쟁 첨단 기술 모델이 제기하는 위험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일환입니다. 지난 5월 트럼프와 시진핑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 중의 하나인 인공지능 회담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9월 24일 미국 방문 이전에 열릴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미 상원의 보수 진영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유권자 자격보호법 Save America Act를 정부 예산안과 연계하는 데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9월 30일 예산 마감 기한 전에 의회가 정부 셧다운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공화당 동료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고 더 힐이 20일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캐나다산 제품의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일련의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캐나다의 차별적 대우로 인해 미 경제가 겪는 부담과 불이익을 상쇄하고 자동차, 주류, 유제품 등 미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 가지 포고령 각각은 와인부터 하키 스틱, 시멘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캐나다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제232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21일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 발표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무역 협상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17일 주정부 관계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보안 요구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자금 지원을 중단당하거나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멀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선거 공정성에서 실패했다는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는 문서에 기밀 해제를 발표한 금요일 저녁 대국민 연설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각 주의 대응이 주목되는데요. 뉴저지주가 전산 시스템 오류로 미 시민권이 없는 거주자 6,600명이 유권자 명부에 등록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미키 셰럴 주지사가 21일 밝혔습니다. 미국 야당인 민주당 소속 셰럴 주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뉴저지주 차량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소프트웨어 오류로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 사이 자신이 미시민권자가 아니라고 표기한 약 6,600명이 유권자로 등록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셰럴 주지사는 이들은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신청하면서 키패드로 미시민권자인지 관한 질문에 아니요 라고 답을 했는데요. 시스템은 이들을 유권자로 등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와이주 관련 소식들입니다. 팔라마 장학재단이 올해도 하와이 한인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며 11명의 장학생에게 모두 33,000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26년 동안 이어온 나눔은 학생들에게 희망을 한인 사회에는 미래를 키우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KBFD TV가 보도했습니다.
팔라마 장학재단이 아이에아 은혜교회에서 2026년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지역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장학생 11명에게 각각 $3,000씩 모두 $33,000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2000년 5명의 학생에게 첫 장학금을 전달하며 시작된 팔라마 장학재단은 26년 동안 꾸준히 장학 사업을 이어오며 수많은 한인 학생들의 꿈을 응원해 왔습니다. 올해 장학생들은 학업 성적은 물론 에세이와 봉사활동, 가정의 재정 상황, 미래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선발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향해 묵묵히 걸어온 학생들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UH 만호에 진학하는 케이든 진 학생은 훌륭한 교사가 돼서 또 다른 학생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고, UH 의과대학 재학생 한나강 학생은 졸업 후 하와이로 돌아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돕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 뉴스나우가 전하는 로컬 소식들입니다. 하와이안 일렉트릭은 최근 하와이주 최대 규모의 에너지 조달 계획 중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7월 17일 오아후, 하와이 섬, 마우이 지역을 대상으로 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장치 프로젝트를 모집하는 통합 전력망 계획 관련 제안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와이안 일렉트릭은 이번 프로젝트가 2045년까지 전력 생산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주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달 계획에는 배터리 저장 장치를 포함한 태양광이나 풍력 등 약 1650기가와트시 규모의 재생 에너지 발전 입찰이 포함됩니다. 해당 프로젝트들은 2031년에서 2034년 사이에 가동될 예정입니다. 월요일 카이마나 비치에서 열린 제3회 몰로카이2 오아후 포일 월드 챔피언십에서 에도 타나스가 3년 연속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약 40마일이 넘는 카이위 해협 횡단 코스를 2시간 13분 만에 완주했는데 이는 자신의 세계 기록보다 약 17분 뒤진 기록이었습니다. 여자부의 우승은 2시간 52분을 기록한 마우이 출신의 애니 라이커트가 차지했습니다. 대회 주최 측은 65명의 남성 선수가 코스를 완주했으며 수십 명은 완주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몰로카이2 오아후 패들보드 세계 선수권 대회는 7월 2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하와이에서 가장 오래된 노숙자 마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푸오누아오 와이아나의 주민들은 지난 수개월간 와이아나의 소형 선박 항구에서 와이아나의 계곡 내 팜 빌리지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내륙 지역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와이아나의 소형 선박 항구 인근에 위치한 자치마을인 푸호누아오 와이아나에는 자체 부지 매입과 기반시설 및 주택건설을 위해 $1,000,000 이상의 기부금을 모금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와이주 토지천연자원부는 현재까지 주민 80명이 20에이커 규모의 새 부지로 이주했으며 이달 말까지 60여 명이 추가로 이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택이 도착해서 설치될 때까지 30명의 주민이 항구에 더 머무를 예정이며 설치 완료 시점은 10월 중순으로 예상됩니다. 항구 인근 구역이 정리되면 주정부는 외래 침입 식물을 제거하고 하와이 토착 새우 2종의 서식지인 안키알린 풀을 포함한 토착 서식지 복원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32회 메이드 인 하와이 페스티벌의 입장권이 8월 1일부터 판매되며 주최 측은 올해 행사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하와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운영 시간이 확대되고 800개 이상의 판매 부스가 마련됩니다. 특히 3층에는 100개의 추가 부스와 각종 설치물, 무대, 휴식 공간을 갖춘 새로운 체험구역이 조성되며 라이브 공연, 셰프 시연, 패션쇼, 시식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올해 축제는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쇼핑을 즐길 수 있는 특별 시간대를 운영하며 토요일과 주일에는 종일 일반 입장이 가능합니다. 월요일 오후 남쪽 해안의 인기 서핑 포인트 근처에서 상어가 목격됐습니다. 호노룰루 해양 안전구군 카카코 해안가 인근 플라이스 서핑존 해역에서 공격적인 2.4m 길이의 범상어가 목격됐다고 확인했습니다. 해변 이용객들을 위해 인근에 경고 표지판이 설치됐습니다. 상어를 목격하거나 마주친 경우 즉시 해양안전요원에게 알리거나 911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와이주 인적서비스국에 따르면 마우이 구호 프로그램이 8월 1일부터 다음 단계로 전환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3년 8월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마우이 주민들에게 단기적인 구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 10월에 시작됐습니다. 8월부터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격 요건 충족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인적서비스국은 마우이 이코노믹 어퍼튜너티와 협력해서 임대료 및 주택담보대출금, 공과금, 차량 할부금, 의류, 학용품, 가전제품 등 필수적인 항목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808-243-4316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고 더 다양한 하와이 로컬 뉴스를 듣기 원하시면 유튜브 채널 글로벌 복음방송에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대한민국 외교관과 정부 부처 파견 주재관 6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북한 관련 조직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해킹 공격에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 본부 내에 위치한 서버가 뚫렸음에도 정부는 10개월 가까이 침입 사실조차 파악치 못했던 것으로 나타나 국가 외교 안보망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출 피해 추정 대상 총 6천여 명에는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현직 외교관 2,500여 명이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명 올다르크, 올림픽공원 플러스 잔다르크가 올다르크입니다. 이 30대 여성 A씨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녀는 지난 6.3 부정선거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폐소에 대한 공권력의 위력 진압에 맞서 홀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켜내면서 소셜미디어 상에서 문막녀, 문을 막은 여성, 올공녀, 올림픽공원 여성, 성조기녀, 성조기를 두른 여성 등의 별칭으로 불리며 애국 진영 내에서 화제를 모았다고 NNP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투데이를 마칩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